자, 오늘도 열애러니와 함께 책 읽어주는 열애러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기가 많이들 걸리신 분들도 많고, 저 또한 감기가 지금 걸려 있고, 감기들 조심하고, 지금 우리 뭐야, 뭔 바이러스야? 코로나 바이러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인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십시오.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려갖고 기침이 심한데 밖에 나돌아다니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기침을 못 하겠어요. 기침 참느라고 아주 이렇게 곤욕이네요, 요즘에. 진짜 오랜만에 다시 또 녹화 방송을 해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뭐 벌써 올린 지가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동안 저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레드 드래곤에 다녀왔고요. 이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레드 드래곤 가서 뭐 나쁘지 않은 성적을 좀 거뒀고요. 그리고 이제 레드 드래곤이라는 경기에서 또 한번 또 배우는 뭐 그런 경기를 했던 것 같아요. 항상 뭐 경기 나갈 때마다 항상 새로 배우고 또 느끼는 게 많은 느끼는 게 많이 느끼고 이제 항상 돌아오는데 어, 항상 홀덤 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다 그러세요. 홀덤 할 때마다 어렵다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학교 다닐 때 항상 공부하듯이 그 인생을 산다고 했을 때 맨날 인생이 뭐 어, 인생이 어렵잖아요. 그냥 삶이 어렵잖아. 사는 것 자체가. 그리고 뭐 항상 배우는 거고 삶을 살 때 다 아는 사람은 없잖아요. 항상 죽을 때까지 배우는 거잖아요. 홀덤도 홀덤 할 때까지 만약에 내가 죽을 때까지 홀덤을 한다고 한다면 죽을 때까지 홀덤을 배울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그냥 자신만의 어, 원칙,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원칙들을 항상 지키면서 살게 되잖아요. 홀덤도 그냥 그런 원칙을 좀 세워놓고 하면 조금 더 쉽고 조금 더 편하게 게임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제가 이제 제 인생을 살면서 어떠한 정립이 안 돼 있고 우후죽순처럼 살게 된다면 그거는 뭐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라는 뭐 그런 얘기도 될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그냥 홀덤도 어느 정도의 정립을 해놓고 그 원칙을 깨지 않는 선에서 게임을 한다면 그리고 경기를 한다면 조금 더 그냥 원활하게 혹은 그냥 좀 편하게 아니면 조금 더 어지럽지 않게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자 오늘 책 읽어주는 열애러니 홀덤 잘하는 방법 제 13화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블라인드 스틸의 기본이에요. 13화는 블라인드 스틸의 기본. 자 블라인드 스틸을 다들 뭐 아시고 해 보셨을 거고 혹은 당해 보셨을 거예요. 이 책 읽어주는 열혈 허니를 듣는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어, 일단 홀덤에 대한 용어에 대한 정립이 안 돼 있으신 분들의 홀덤 용어에 대한 정립이 되실 거고 분명히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플레이를 했을 때 이게 홀덤 용어로 뭐지? 라고 했을 때 그걸 이제 용어로 설명을 할 수가 있고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저는 방송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만약에 레이즈를 했으면 왜 이때 레이즈를 했는지, 이때 콜을 했으면 왜 콜을 했는지에 대한 충분한 그때 나 에이스 킹이라서 레이스 했어 이런 답변이 아닌 조금 더 체계적이고 조금 더 전문적인 답변을 하실 수 있게끔 하려고 저는 이제 뭐 방송을 하는 건데 그렇게 되신 분들이 있다면 제가 이제 방송을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보람을 좀 더 느낄 것 같고요. 그렇게 만약에 아직 못하고 계신다면 그렇게 되시면 되니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 오늘 방송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블라인드 스틸은 뭐 게임할 때 항상 굉장히 이제 기초적인 뭐 스킬 중에 하나일 거고요. 본인이 해 보셨거나 아니면 당해 보셨거나 둘 중에 하나 일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학문으로 체계적으로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약 12에서 17BB로 스틸을 시도하는 거, 그리고 평균 스택에게 스틸을 시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이유, 타이트하고 수동적인 플레이어에게 스틸을 시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이유에 대해서 오늘 그래서 배워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스틸은 블라인드를 훔치기 위해서 프리플랍에서 레이즈 하는 것을 말한다. 밸류가 없는 약한 핸드로 레이즈를 하는 것이 스틸이며 밸류가 있는 핸드로 레이즈를 하는 것은 밸류벳이다. 토너먼트가 진행되면서 블라인드가 높아지고 스택이 줄어들면 스택에서 블라인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집니다. 따라서 스틸이 성공하면 더 많은 칩을 딸 수 있게 되지요. 스틸을 시도할 때나 밸류 레이즈를 할 때나 같은 금액을 베팅해야 합니다. 특히 초보자는 더욱 그런데요. 베팅 사이즈가 달라지면 다른 플레이어가 쉽게 눈치를 채기 때문이지요. 자, 밸류 레이즈가 아닌 스틸이라는 것은 상대가 눈치채지 못하면 스틸의 성공이 올라갈 거고요. 또 스틸이 아닌 밸류 레이즈라는 것을 상대가 눈치채지 못한다면 강한 핸들을 들었을 때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픈하는 어떤 카드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밸런싱이 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는 플레이를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예를 들어서 UTG에서 오픈을 한다고 하면 보통의 핸드 레인지는 킹, 킹잭, 뭐 에이스 킹, 에이스 퀸, 에이스 잭 같은 이런 브로드웨이 핸드들로 보통 많이 플레이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킹 3, 퀸 7, 퀸 8, 뭐 8잭, 9잭 이런 스티드 카드들도 많이 오픈을 하고요.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밸런싱을 좀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똑같이 내가 스틸을 하려고 뭐 잭삼 업숙 같은 카드로 예를 들어 오픈을 했다고 치면 뭐 상대의 핸드가 나쁘거나 뭐 이래서 이제 블라인드 스틸을 하는 거죠. 했는데 그 다음에는 에이스 킹으로 오픈을 했는데 쟤는 왜 이렇게 자꾸 오픈 레이즈를 하는 거야? 오픈을 하는 거야. 나 이거 이상한데? 하면서 잘 좋은 핸드에 리레이즈를 때리는 혹은 콜을 받고 플랍이 깔렸는데 블러핑을 치는 뭐 이런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요즘 좀 느끼는 건데 요즘 핸드 레인지의 밸런싱을 이런 나싱 카드 이상한 좀 핸드 밸류가 떨어지는 카드들로 많이 오픈을 했어요. 요즘에 많이 오픈을 하니까 한 16, 14번, 15번, 뭐 10번 이상을 계속 오픈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는 당연히 뭐 한 4, 5번은 어느 정도 핸드 밸류가 있는 카드들이었고 나머지 10번은 핸드 밸류가 없는 그래도 온라인이다 보니까 또 핸드가 잘 들어오기도 했었고 근데 뭐 10번은 안 좋은 핸드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그런 게 껴있으면서 내가 에이스 킹이나 아니면 굉장히 좋은 밸류의 핸드를 오픈을 했을 때는 상대방이 쟤 뭐야 자꾸 오픈하네 VPIP 내가 프리플랍에 참여하는 빈도 자체가 VPIP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상대방이 제 VPIP가 너무 높은데 그거를 보고 일부러 그 상대방도 안 좋은 카드로 리레이즈를 때리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굉장히 많은 팟을 갖고 올 수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온라인 빅토너에서 초반부터 칩을 많이 쌓으면서 칩 리더로 이제 계속 파이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좀 많이 연출이 됐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는 일단 밸류가 없는 핸드로 오픈을 했을 때는 그게 블라인드 스틸을 하는 게 맞지만 뭐 10 퀸 아니면 뭐 7, 8, 8, 9 뭐 이런 카드들은 어느 정도의 핸드 밸류가 있는 거기 때문에 포지션마다 틀리긴 하겠지만요. 그런 밸류가 있는 카드로 레이즈를 하는 건 밸류 레이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7, 8 가지고 파스틸을 했다고 하면 그거는 블라인드 스틸이 아니고 그냥 밸류 레이즈로 상대들이 볼드를 했기 때문에 그냥 팟을 갖고 오는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자, 스택 사이즈는 스택 사이즈에 따라서 이제 위험과 수익의 비율이 달라지게 되겠죠. 자, 자신의 토너먼트 승리 확률을 증가시키면서 자신의 토너먼트 탈락 확률을 감소시켜야 합니다. 스틸의 하한선은 10BB이며 상한선은 없습니다. 스택이 10BB 이상은 돼야 스틸을 시도할 수 있으며 스택이 얼마 이상이면 스틸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는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리스틸을 할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까처럼 내가 나의 VPIP, 그러니까 팟에 참여하는 프리플랍에 팟에 참여하는 빈도가 높아지면 상대는 제가 조금 루즈하구나, 그러니까 참여 빈도가 높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리레이즈를 때리는 이제 반격들을 하기 시작하죠. 그게 상대방은 거꾸로 내가 스틸을 하려고 하는 걸 감지를 해서 리레이즈를 함으로써 상대방을 폴드시키는 이제 핸드에 에퀴티가 없는 뭐 킹3 이런 이상한 뭐 잭4 뭐 이런 이상한 카드들에 대한 이제 폴드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이제 리스틸이라고 하고 요건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스틸은 빅블라인드의 10배 기본으로 10BB 이상은 돼야지 스틸 시도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고 이게 뭐 100BB든 200BB든 그거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100BB, 그러니까 10BB 이상에서 해야 스틸의 성공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질 것이고 그 대신에 이제 뭐 100BB든 200BB든 뭐 그걸로 이제 뭐 스틸을 하겠다고 뭐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 스틸을 하는 BB의 상한선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상대에게 압박을 줄 정도로 스택이 커야 합니다. 다음 예제를 보면 자신의 스택이 12BB이고 빅블라인드의 스택이 20BB라고 가정했을 때 3BB로 레이즈를 그러니까 3X죠. 3배 빅블라인드의 3배로 레이즈를 해서 스틸을 시도하면 빅블라인드는 4.5BB를 따기 위해서 2BB를 콜해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스몰 빅블라인드가 있고 내가 빅블라인드의 3배로 레이즈를 했어요. 뭐 100이 100이면 뭐 제가 600으로 레이즈를 했겠죠. 그러면 빅블라인드는 나의 3과 자기가 낸 1 그리고 스몰 블라인드의 100을 따기 위해서 내가 레이즈한 600 그리고 본인이 벌써 낸 200 그리고 스몰 블라인드의 100 이게 총 4.5BB잖아요. 그 4.5BB를 따기 위해서 2BB에 대한 콜을 해야 하는 상황이 나온 거죠. 그러나 플랍을 보기 위해서는 2BB만 내면 되지만 쇼다운을 보기 위해서는 9BB를 더 지불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이유는 얘는 이제 2BB를 내고 콜을 해서 플랍이 열리면 당연히 뭐 동크벳을 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의 컨티뉴에이션 벳이 나오잖아요. 프리플랍에 레이즈를 했고 그 최초의 액션을 했던 어그레셔가 플랍이 깔리고 나서 다시 레이즈를 하는 컨티뉴에이션 벳 C벳이 나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더 지불해야 돼. 그러니까 이 홀덤이든 어떤 도박이든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콜을 할 때는 지금 카드로 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까지 생각하고 하시면 정말 초보 중에 초보인 거고, 내가 지금 콜을 했을 때는 다음 스트리트에 대한 내가 콜할 금액 혹은 레이즈를 할 금액들까지도 생각을 하시고 내 스택도 보고 게임을 하셔야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KMGM 같은 데서 뭐 100BB 스타트를 했는데 처음에 30BB로 오픈을 해버렸어요. 그럼 다음은 뭐야? 그냥 올인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아니면 그냥 폴드 해야 된다든가. 이거 이런 상황까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보면 당연히 초보자일 수밖에 없는 게 다음 스테이트를 계산을 안 하고 그냥 오픈을 하는 거죠. 나 대기 카드 높으니까 아무도 들어오지 마. 뭐 이런 액션인 거잖아요. 아무튼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구비비를 더 지불해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생각을 해서 오픈 레이즈나 아니면 콜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가 콜을 할 경우 자신은 유리한 포지션을 차지하게 되죠. 어, 주도권이라는 걸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빅블라인드는 얼리 포지션이고, 레이즈란 나의 포지션은 레이트 포지션인 거죠. 얼리 포지션은 먼저 액션을 해야 되는 자리를 얼리 포지션이라고 하고요. 레이트 포지션은 마지막에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자리를 레이트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자, 팟은 6.5빕이고 자신의 남은 스택은 9빕이다. 자신은 인 포지션이며 주도권을 쥐고 있다. 인 포지션이 레이트 포지션이랑 동일한 얘기입니다. 자, 상대가 플랍을 맞출 확률은 30% 밖에 안 되잖아요. 보통 68%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스날 확률이. 그러면 플랍에 맞을 확률도 32% 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은 플랍을 맞추지 않아도 팟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똑같은 확률이에요. 68%로 둘 다 미스가 날 수밖에 없어. 그러면은 나도 미스 나고 쟤도 미스가 났다는 가정하에 주도권도 내가 가지고 있고 포지션도 내가 더 좋아. 그러면 뭐 상대방이 진짜 탑피에 키커가 좋지 않은 이상 나는 레이트 포지션에서 책을 주면 레이즈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벳의 강점과 주도권 포지션이라는 게 무시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가 올인을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레이가 레이즈를 했을 때. 그러나 그것은 3BB를 따기 위해서 12BB를 투자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고, 자신이 텐텐 같은 핸드로 밸류 레이즈를 했는지, 그렇다면 그의 올인에 콜을 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제 로우로 깔리고 오버파켓일 상황이겠죠. 스틸을 시도했는지 상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그가 리스틸을 시도할 가능성은 적다. 마지막으로 스택이 너무 많아서는 안 된다. 자신이 많은 칩을 잃을 수 있다는 압박감을 느낄 수도 있고, 상대의 인플라이드 오즈가 너무 커질 수도 있다. 자, 인플라이드 오즈는 잠재적 오즈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드로우 카드들, 플랍에 너프러시 드로우나 아니면 스트레이트 드로우가 걸렸을 때, 상대방이 얼리 포지션에서 책을 주고 인 포지션인 내가 C벳을 해갖고 레이즈를 하게 되면,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뭐 리레이즈 올인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들이 발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 이제 내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이나 어떤 것들이 떨어지지만, 이 팟을 차지하면 그러니까 내가 드로우 카드일 때 이 드로우 카드가 떨어지면서 이 팟이 차지한다는 확률이 높을 때는 그때 이제 인플라이드 오즈가 커질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스택이 12BB에서 17BB 사이일 때 스틸을 시도하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 초반에 뭐 50BB, 100BB 이렇게 초반 스타트를 했을 때는 굳이 블라인드 스틸을 하는 의미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블라인드 레벨이 올라가면서 뭐 50, 100, 100, 100, 100, 200, 뭐 100, 200에 NT 200 이렇게 계속 이제 NT들이 올라가면서 내가 가진 이제 스택 자체가 보통 평균 스택의 12BB에서 17BB 사이일 때 그때 이제 스틸을 시도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설명인 겁니다. 자, 상대의 스택 사이즈는 보통 이제 네 가지의 경우로 이제 나눠서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상대방의 스택 사이즈가 내가 스틸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 빅 스택과 평균, 쇼 스택과 아주 작은 스택. 자, 빅스택은 스택이 많은 플레이어에게 스틸을 시도하는 것은 효과가 별로 없지요. 자신과 그가 올인 승부를 해서 자신이 이기더라도 그의 스택은 별로 줄어들지 않는 경우, 토너먼트에는 루즈하거나 실력이 없지만 스택이 많은 플레이어가 존재를 합니다. 분명히. 특히 낮은 리미트에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보통은 너무 많은 핸들을 플레이해서 토너먼트 초반에 탈락하지만, 운이 좋으면 스택을 갖다가 뭐 다 긁어 모아 갖고 뭐 이렇게 가는 이런 플레이어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플레이어들에게는 스틸을 시도할 때는 매우 조심해서 스틸을 해야 합니다.
제가 처음 이제 APT 챔피언십 세미파이널까지 가서 12등으로 떨어졌을 때가 있었는데 모든 플레이어가 다 죽고 스몰 빅블라인드 핫존 싸움이었어요. 제 우측의 스몰 블라인드는 네덜란드의 이제 프로 선수였는데 그 친구가 그 친구가 콜만 한 거예요. 콜로 끄는 걸 제가 거기다가 6X인가 7X로 그냥 레이즈를 했어요. 오픈 레이즈를. 그러니까 그 친구가 콜을 했고 풀랍이 4 킹이 떨어졌어요. 4 킹. 4 킹이 떨어졌었고 그 친구가 책을 주길래 저도 스택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때 뭐 따져보면 글쎄 한 50BB 이상 있었던 것 같은데 오픈 자체를 제가 일단 너무 무리하게 6X인가 뭐 7X인가 하여튼 되게 굉장히 크게 오픈을 했고 그게 블라인드를 스틸을 하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했는데 그 상대방인 네덜란드 선수가 전체에서 침 리더였어요. 다른 사람들 뭐 100만도 안 갖고 있을 때 혼자서 300 몇십만을 갖고 있었던 친구였기 때문에 그래서 플랍이 열리고 책을 주길래 킹이 떨어져 있고 나는 킹을 주장하기 위해서 올인을 했죠. 근데 저의 실제 카드는 에이스 9 스페이드 수디 카드였고 플랍에는 4와 킹이 스페이드였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세미 블러핑을 친 거죠. 그래서 플랍이 열리자마자 책 주길래 그냥 올인 푸시를 했는데 제가 그게 뭐 실수일 뭐 실수 플레이였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그 네덜란드 선수는 47 크로바 수디 카드로 6X를 오픈에 콜을 하고 플랍에 4사가 떨어졌는데 꽉 맞은 집에다가 그냥 올인을 한 거죠 제 입장에선. 그런데 결국에는 플러시가 뭐 안 뜨면서 그 많은 칩을 가만히 앉아 있어도 그냥 파이널 가는 거였는데 까불다가 그 칩을 다 넘겨주면서 결국에는 그 네덜란드 친구가 그때 경기에서 챔피언십 APT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했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빅스택한테는 좀 조심해서 플레이를 해야 되고요. 자, 평균 스택 자신보다 약간 많은 스택에서 많은 스택 뭐 17에서 한 25BB 정도 나보다 조금 많은 스택을 가진 플레이어를 평균 스택 자신보다 약간 많은 스택을 가진 플레이어 그러니까 평균 스택을 가진 플레이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올인 승부에서 이기면 그는 아주 적은 스택이 되거나 탈락하게 되거나 따라서 그에게 스틸을 시도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바람직하겠죠. 스틸을 시도하면 그는 압박을 받게 될 거고 그는 모험하기를 원하지 않을 겁니다. 자, 쇼스택 6에서 15BB의 쇼를 쇼스택이라고 하고요. 쇼스택에서 스틸을 시도할 때는 좀 주의해야겠죠. 그는 스택이 너무 적어갖고 느긋하게 정말 좋은 핸들을 기다리지 않고 또 그는 스택이 적기는 하지만 자신에게 위협을 가하기에는 충분하죠. 그가 올인을 하면 대부분의 경우 자신이 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쇼스택이 올인을 하면 항상 자신의 파도즈는 좋아집니다. 자신이 컷오프에서 12BB일 때 3BB로 스틸을 레이저를 했다고 가정하고 버튼에서 8BB가 올인을 했습니다. 3BB로 레이즈 했는데 어차피 8BB, 5BB 남으니까 거기서 이제 레이즈 올인을 한 거죠. 블라인드는 폴드 했습니다. 블라인드들 스몰 블라인드, 빅 블라인드는 폴드를 했고요. 팟이 12.5 BB이고 5BB를 추가로 투자해야 하므로 파도즈는 2.5 대 1이 됩니다. 따라서 승률이 32%, 32%만 되면 콜은 플러스 EV가 되고요. 따라서 쇼스택이 올인을 하면 자신이 많이 지고 있는 상태에서도 콜은 할만하다. 뭐 이거는 다 기본적으로 파더즈나 오즈에 대한 계산법은 욕이 있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보고 확인하시고 오즈랑 파더즈 계산하는 방법 2.5 대 1이기 때문에 따라서 승률이 32%. 칩의 양에서 필요한 승률이 28%의 ICM에 의한 4%의 손실. 그래서 32%만 되면 좋은 콜은 플러스 EV가 나기 때문에 쇼스택이 올인을 했을 때 자신이 많이 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콜을 할 만하다. 자, 계산하는 방법은 다 이전 동영상 확인하시면 나오실 거예요. 자, 아주 적은 스택이 아주 적은 플레이어에게 스틸을 시도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고요. 파도즈가 좋기 때문에 자신은 홀드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은 스틸을 시도했을 뿐이며 올인 승부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스택이 너무 적기 때문에 올인을 할 것이다. 그의 스택이 아주 적더라도 올인 승부에 지면 자신은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할 것이다. 블라인드 스틸을 시도하기 좋은 상대는 타이트한 플레이어가 아주 좋습니다. 스틸이 자주 성공할 것입니다. 루즈한 플레이어는 좋지 않습니다. 그는 자주 콜이나 리레이즈를 할 것입니다. 자, 이때 상황에서도 좀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컷오프 자리에서 스틸을 시도하려고 하는데 내 뒤에 뭐 버튼이 저랑 똑같은 스택이고 스몰 빅 블라인드가 저보다 굉장히 낮은 쇼 스택들이에요. 정말 아주 적은 스택을 갖고 있는 상태면, 그러니까 이것도 테이블 운이라고 할 수 있어요. 테이블 운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스틸을 시도하면 안 돼요. 왜? 예를 들어서 에이스 하나만 갖고 있어도 그런 쇼스택들은 올인을 받거든요. 당연히 그런 이제 상황적인 것들도 다 확인을 하시고, 예를 들어서 이 집에 여유롭게 막 이렇게 있는 그런 플레이어들, 칩이 많아갖고 칩이 아주 많은 상태의 플레이어들이 뒷집에 많이 있어. 그런 레이즈에도 얘네들은 급할 게 없기 때문에 진짜 좋은 프리미엄 핸드들이 아니면 폴드를 해요. 그런 거는 스틸하기가 쉬운데, 정말 쇼스택들이나 아주 적은 스택 아니면 쇼스택들이 내 뒤에 한두 명, 한 명은 뭐 이렇게 크게 오지 않을 텐데 두 명 이상 있다. 두 명 이상 있다라고 한다면 블라인드 스틸을 시도하는 걸 저는 비추를 해드립니다. 언제든지 올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스틸보다는 그 올인에 콜을 할 수 있는 핸드들만 오픈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패시브한 플레이어, 거의 완벽하다. 그는 핸드가 좋아도 배팅을 하지 않으므로 폴드나 콜을 할 것이다. 얼마나 투자할지 자신이 결정할 수 있으며 어려운 결정을 할 필요가 없다. 그가 배팅을 하지 않을 것이므로 자신은 드로우로 리버를 볼 수 있다. 내 뒤에 이제 굉장히 이제 타이트한 플레이어, 타이트하다는 건 굉장히 좋은 핸드들만 갖고 굉장히 많이 죽고 VPIP 참여 빈도가 굉장히 낮은 플레이어들을 타이트한 플레이어라고, 루즈한 플레이어는 당연히 굉장히 핸드 레인지가 넓고 많은 핸드로 플레이를 하는 사람들을 루즈한 플레이어라고 합니다. 자, 패시브한 플레이어는 수동적인 플레이어라고 해서 맞으면 레이스하고 안 맞으면 책 주는 뭐 이런 플레이어들을 패시브한 플레이어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는 핸드가 좋아도 배팅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폴드나 콜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얼마나 투자할지 내가 결정을 할 수 있으면서 이제 어려운 결정을 할 필요가 별로 없다. 자, 이게 어려운 애들이죠. 어그레시브한 플레이어, 공격적인 플레이어인 거죠. 되게 좋지 않고, 플라비건 마지날 핸드들,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어떤 핸드들을 가지고도 그러니까 공격을 합니다, 걔네들은. 그래서 그런 공격을 당하는 것을 피해야 되고요. 공격적인 플레이어는 자신에게 폴드를 강요할 수 있습니다. 그의 실제 핸드를 이제 자신의 오즈가 좋아도 레인지를 상대로 오즈가 나쁠 수 있다. 이 얘기는 예를 들어서 내 이제 핸드가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도 그 이제 뱃을 함으로 인해서 그 뱃이 나의 오즈와 파도즈의 경계를 무너뜨려요. 그래서 EV가 마이너스가 나게끔 레이즈를 하거든요. 그런 얘기이고요. 이것 또한 이전 영상 보시면, 이전 영상 이제 오즈와 파도즈에 관해서 설명한 영상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또 플랍 이후에 심한 압박을 받게 될 것인데요. 그가 챙 레이즈를 하려는 걸까? 아니면 핸드가 좋지 않은 것일까? 내 미들 페어는 충분한가? 혹은 얘가 드로우로 이러는 거야? 뭐야? 이렇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끔 하죠. 제가 WPT 하이롤러 파이널 테이블에 올라갔을 때의 얘기인데, 제가 UTG 플러스 1의 자리에서 에이시스가 돌아와서 2.5에서 8 정도, 2.5배에서 8배 정도를 오픈을 했어요. 근데 컷오프에 있는 중국 선수가 콜을 했고, 빅블라인드의 일본 선수가 콜을 했습니다. 플랍의 카드가 깔리고, 빅블라인드의 이제 일본 선수는 제가 Cbet. 근데 Cbet을 내렸는데 이제 컷오프에 있는 친구가 갑자기 릴레이즈를 굉장히 꾹 눌러갖고 때리는데 팟에
한 20bp, 30bp 이상을 날렸어요. 그때 이제 저의 선택은 여기서 올인으로 푸시를 하느냐 아니면 폴드를 하느냐 둘 중에 하나였는데, 보드 자체가 일단 드로우가 굉장히 많을 수 있는 보드였고, 뭐 10 마담이었나 하여튼, 그래서 굉장히 드로우가 많을 수 있는 카드였고, 뭐 충분히 2P가 있을 수도 있었지만 보드에서 쫑이 나는 확률도 있었고, 근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리레이즈를 할 수 있는 건 셋으로는 콜만 하고 갔을 것 같고, 2P라면 이렇게 리레이즈를 할 수 있는데, 어, 제 생각에는 2P보다는 드로우 카드로 지금 이렇게 리레이즈를 얘 입장에선 하는 것 같다. 분명히 내가 10엣이라는 느낌이 강할 것 같다. 그리고 만약에 상대 선수가 2페어라면, 만약에 나라면 턴에서 리레이즈를 이렇게 했을 것 같다라는, 저는 이제 그런 결론이 나고, 그래서 리레이즈에 올인으로 푸시를 했는데 스냅컬이 나고 깜짝 놀라서 보니까 역시나 나싱 잭빵꾸로 그렇게 이제 어, 플레이를 했던 거고, 하지만 턴에서 잭이 떨어지면서 제가 이제 그때 7등으로 떨어졌나 6등으로 떨어졌나 했고, 그래서 그 핸드로 에이시스로 떨어졌던 그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어그레시브한 이런 뭐 맞지도 않고 그냥 뭐 빠꾸 같은 걸로 그냥 막 미는 막 이런 친구들 되게 무서워요. 실제로도 그냥 거기서 죽었더라면 그 대회에서 우승까지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괜히 그때 올림푸시를 하지 않았을까. 그것도 제 경험 미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게 팟에 들어간 돈을 굉장히 아까워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 팟에 많은 돈이 들어가면 저도 참 주체를 잘 못하는 성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냥 올인을 선택했는데, 아무튼 위에 이제 네 가지 유형의 플레이어에 대해 스틸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좀 알아보면요. 타이트 패시브한 플레이어, 그에게 스틸을 시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자, 굉장히 참여도 안 하면서 패시브한 플레이어, 수동적으로 맞으면 레이스하고 안 맞으면 책 주고 뭐 이런 플레이어들, 어, 혹은 맞고 나서 책 좋으면 레이즈에 콜만 하는 뭐 이런 선수들을 패시브한 플레이어라고 하고요. 그런 사람들한테 스틸을 시도하는 게 굉장히 좋죠. 타이트한데 어그레시브한 플레이어들, 굉장히 참여 빈도는 높지만 한번 참여할 때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참여를 하는 플레이어들을 타이트 어그레시브한 플레이어라고 하고, 전체적으로 수익률이 가장 좋은 유형의 선수들을 타이트 어그레시브한 플레이어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 돈을 혹은 상금을 가져가고, 그 중에 한 명이 가장 유명한 탐도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한테 스틸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는 스틸에 자주 폴드를 할 것입니다. 그가 리레이즈라면 고민하지 말고 그냥 폴드하면 됩니다. 자, 루즈 패시브한 플레이어. 자, 스틸을 시도할 수는 있으나 그는 프리플랍 레이즈에 자주 콜을 하지만 플랍에서 자주 핸들을 포기합니다. 포기하지 않더라도 공격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확실히 자신이 유리합니다. 루즈 패시브한 플레이어는 굉장히 팟에 참여하는 빈도가 높으면서 수동적인 플레이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저도 책 주고 레이즈하면 콜하고 뭐 이런 상대들이기 때문에 프리플랍에서 레이즈를 하고 플랍에서 안 맞아도 레이즈를 했을 때 지가 안 맞았으면 죽을 거고요. 맞았으면 콜하면 그때부터 칙칙으로 넘기면 되기 때문에 혹은 레이즈하면 폴드하면 됩니다. 내가 안 맞았을 때는 뭐 굉장히 상대하기 좋은 유형의 선수들이고, 자, 루즈한데 어그레시브한 플레이어, 굉장히 팟에 참여도 많이 하는데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이런 애들은 진짜 스틸하기가 가장 안 좋은 애들이죠. 팟에 계속 콜하면서 들어오는데 레이즈하면 레이즈 때리고 레이즈하면 레이즈 때리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근데 관광객이 왔는데 C8 뒷발차기로 그냥 이런 사람들은 그냥 이제 안 만나면 돼요. 안 만나는 게 제일 상책이다. 이런 사람들이 뒤에 있으면 굳이 팟 스틸을 시도하려고 하지 마라. 혹은 뒤에 쇼스택들이 굉장히 많으면, 2명 이상의 쇼스택들이 있다면 블라인드 스틸을 하지 마라. 제 경험상 말씀드리는 거고요. 스틸 레이즈에 대한 액수는 폴드 에퀴티와 밸류의 최대화, 아주 좋은 핸드일 때 밸류의 최대화, 팟 컨트롤, 그저 그런 핸드일 때를 고려해서 배팅 사이즈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얘기는 내가 스틸을 하려고 했을 때 레이즈를 할 때 몇 BB로 오픈을 해야 되냐,
예를 들어 EBB로 오픈을 했을 때 상대에게 폴드 에퀴티, 상대가 폴드를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효과를 줄 수 있나, 혹은 어, 내가 되게 좋은 핸드일 때 밸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스틸의 액수를 얼마를, 레이즈의 액수를 얼마를 해야 되나, 혹은 마지널 핸드는 뭐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그런 핸드들을 마지널 핸드라고 하는데, 이때 리버까지 가면서 팟을 이제 뭐 어, 리버까지 보면서 이제 핸들을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팟이 커지게 되면 리버까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팟 컨트롤을 하면서, 예를 들어 책 주면 책으로 끊고, 레이즈 하면 콜로 끊고, 리버에서 책 주면 책으로 끊고, 리버에서 레이즈 하면 콜로 끊고, 뭐 이런 예를 들어 그냥 뭐 탑피 탑피인데 키커가 뭐 안 좋다든가, 아니면은 뭐 세컨 뭐 이런 카드들이 맞았을 때, 이런 이제 뭐 파 컨트롤을 하면서 플레이를 하면 되고,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배팅 사이즈를 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일반적인 스틸 레이즈에 대한 사이즈는 2.5bb에서 3bb 정도 되죠. 예를 들어 파이널 같은 경우에 보통 2x로도 오픈을 많이 하는데, 그리고 요즘 또 온라인 추세가, 예전에는 2.5, 2.5배 혹은 3배로 오픈 레이즈를 많이 했는데, 또 요즘에는 2x, 그러니까 2bb로 오픈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아무튼 이 두 경우에 대해서 수학적인 이제 분석을 좀 해보면, 어, 자신이 17bb의 스택을 가진 컷오프에서 오픈을 했고, 뒷자리의 플레이어들이 19bb의 스택을 가졌다고 가정해보면, 자신이 스틸을 시도할 때 버튼은 콜, 블라인드는 폴드를 했습니다. 버튼 이제 레이즈를 했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러면 얼리 포지션 앞쪽 자리가 됐고, 컷오프 버튼이 콜을 했기 때문에 버튼이 인 포지션이 됐겠죠. 자신이 3bb로 레이즈를 했어요. 1.5bb를 따기 위해서 3bb를 투자했습니다. 이것은 3번 중에서 2번만 성공하면 프리플랍 스틸로 손해는 보지 않습니다. EV가 제로, 이제 썸이라는 얘기죠. 맨징이라는 얘기죠. 추가로 플랍 이후에 승리할 확률도 있습니다. 상대가 콜을 하면 팟은 7.5bb가 될 것이고, 자신의 컨티벳은 4bb 정도가 될 겁니다. 뭐 4bb가 될 수도 있고, 7.5bb라고 해도 2.5bb면 다시 또 레이즈를 했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뭐 굉장히 좀 많긴 하지만, 보통 10의 레이즈 자체가 보통은 한 하프벳 정도 되니까, 한 4bb 정도가 가장 이제 그냥 음, 평균치에 이제 빼실 것 같고요. 만약 자신이 진다면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고 죽으면 되는 거고, 자신이 어, 이제 한 10bb 정도가 남겠죠. 플랍 보고 이제 뭐 블러핑을 안 친다는 가정하에, 자, 자신이 2.5bb로 레이즈를 했다. 1.5bb를 따 1.5bb를 따기 위해서 2.5bb를 투자를 했고요. 다시 말해서 3번 중 2번만 이겨도 플러스 EV가 됩니다. 이게 3x로 오픈을 했는지 2.5bb를 오픈을 했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EV가 바뀌어요. 자, 상대가 콜을 하면 팟은 6.5bb가 될 것이고, 자신의 컨티벳은 3.5bb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6bb 정도만 투자했으므로 저도 11bb가 남습니다. 이걸 비교를 좀 해보면 2.5bb 레이즈가 더 나은 선택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2.5bb 레이즈와 3bb 레이즈의 폴드 에퀴티가 같을 때만 그렇다.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다. 2.5bb 레이즈를 할 때 상대의 팟워즈는 2.6대 1이며, 3bb 레이즈를 할 때 상대의 팟워즈는 2.25대 1이다. 효과적인 레이즈 사이즈를 이해하고 기억하자. 낮은 리밋에서 2.5bb 레이즈는 거의 효과가 없다. 근데 이게 예전 설명을 해서 그렇지, 요즘에는 2.5bb도 상당히 효과적이고, 빅블라인드들도 2.5bb의 콜드를 많이 안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지션, 그리고 나의 핸드, 그리고 나의 이미지. 자, 포지션.
폴드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포지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레이트 포지션에서 스틸을 시도하면 두 가지의 장점이 있어요. 자, 뒷자리의 플레이어가 자신보다 좋은 핸드일 확률이 낮고 자신이 플랍 이후에 인 포지션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단점도 있습니다. 다른 플레이어들은 자신의 레이즈를 밸류 레이즈가 아닌 스틸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따라서 폴드 에큐티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자, 얼리 포지션에서 스틸 레이즈를 하면 밸류 레이즈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뒷자리의 플레이어가 더 좋은 핸들을 들고 있을 위험이 있으므로 플랍 이후에 아웃 오브 포지션이 무조건 되는 거죠. 근데 저도 블라인드 스틸을 할 때는 레이트 포지션보다는 얼리 포지션에서 보통 UTG 1에서 포지션 뱃을 많이 해요. 뭐 그지 같은 패라고 하더라도 뭐 저는 이제 뭐 업수 같은 경우는 제가 플레이를 안 하지만 잭이 뭐 킹5 막 이런 이상한 카드들로도 저는 많이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스틸을 해요. 근데 그 스틸하는 자리가 지금 얘기했듯이 얼리 포지션에서 스틸 레이즈를 많이 합니다. 왜냐면 이게 포지션을 이용한 배팅이기 때문에 밸류 레이즈로 인정을 받기가 쉬워서 그래요. 저도 이거는 많이 쓰는 전략 중에 하나예요. 자, 얼리 포지션보다는 레이트,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뒷자리에 플레이어가 더 좋은 핸들을 들고 있을 위험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얼리 포지션에서는 2포인트로 그러니까 2배 2BB로 오픈을 해도 충분히 먹혀요. 2.5BB는 또 많이 베팅하는 축에 들거든요. 얼리 포지션에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 2.5로 오픈을 했고 저는 좋은 핸드일 때는 2X 또 나쁜 핸드 좋은 핸드일 때는 2.5BB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면서 하기 때문에 이게 좋은 카드인지 나쁜 카드인지 모르게끔 밸런싱을 좀 많이 맞추는 편이고요. 이것 또한 그리고 얼리 포지션보다는 레이트 포지션에서 스틸을 시도하는 것이 훨씬 유리해요. 유리하고 하지만 이 포지션맨이 상당히 많이 먹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뒷집에서 콜이 나온다든가 혹은 리레즈가 나온 거 그냥 좀 생각 좀 하는 척 하다가 빨리 죽으면 창피하니까 생각 좀 하는 척 하다가 볼드 싹 밀어넣으면 돼. 싹 밀어넣으면 되는 거죠. 볼드 하면 돼. 뭐 아무튼 그래서 얼리 포지션보다 레이트 포지션에서 스틸을 시도하는 게 당연히 뒤에 이제 많은 집들이 없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게 컷오프 버튼, 스몰 블라인드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컷오프 버튼, 스몰 블라인드일 때만 스틸을 시도하자. 뭐 이때 스틸을 시도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요. 충분히 가능하지만 실제로 컷오프 버튼, 스몰 블라인드에서 오픈을 딱 해당 지금 뭐 13에서 15BB 뭐 이 정도 남았을 때 레이즈를 하면 상대방들이 리레이즈를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걔네들도 느낌상 얘가 지금은 블라인드 스틸을 시도할 때가 됐구나 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실례로 제가 밸런싱을 하다가 에이스 킹으로 버튼에서 오픈을 했는데 싱가포르 애가 스몰 블라인드에서 리레이즈를 줬어요 저한테. 근데 그 친구가 제가 그 친구보다 칩이 조금 많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둘 다 그렇게 많은 상태는 아니었지만 레이즈를 했는데 리레이즈를 하는 거예요. 에이스 킹이니까 일단은 플랍 보자. 그리고 콜로 끊고 갔습니다. 콜로 끊었는데 플랍에 에이스가 떨어졌고 에이스 3, 7이었어요. 상대방이 책을 줬고 제가 C벳으로 당연히 에이스 키커가 킹인데 레이즈를 했더니 거기서 리레이즈 올인을 박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얘 파켓인가? 에이스 킹 뭐 지금 상황에서는 파켓 3, 파켓 7 아니면 에이시스밖에 없는데 에이시스 내가 에이스를 하나 블락하고 있어. 에이시스는 아닐 것 같고 에이스 킹 그럼 거의 차일 것 같은데 그래서 콜을 했죠. 그랬더니 3-7이 나오는 거예요. 3-7 어이가 없어갖고 하여튼 그래갖고 떨어졌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3-7로 얘도 리스트를 시도했다가 플랍이 떨어졌는데 자기한테 뭐 이거만큼 좋은 이 보드는 없는 거죠. 에이스 3-7이었으니까 그런 경우가 아무튼 있었고 하여튼 레이트 포지션에서 스틸을 시도할 때 컷오프나 버튼 스몰 블라인드일 때 이제 스틸을 시도하라고 하는데 뭐 이것도 나쁜 뭐 정확한 그냥 스탠다드한 설명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뭐 컷오프나 버튼 스몰 블라인드 때는 솔직히 많이 스틸 시도를 저는 하지 않는 편이에요. 저는 차라리
얼리 포지션에서 UTG나 UTG 플러스 1에서 많이 블라인드 스틸을 시도합니다. 자, 그리고 브로드웨이. 가장 강한 스트레이트니 킹 스트레이트인 킹, 작, 퀸, 킹, 에이스, 텐, 자막, 킹, 뭐 이런 거죠. 텐, 자막, 이런 핸들을 브로드웨이 카드라고 하는데 스피드, 커넥트, 그러니까 이게 연결도 되면서 문양도 똑같은 옷 입은 거죠. 옷. 혹은 파켓 페어, 일반적인 드로우 핸드들 모두가 스틸을 시도하기 좋은 핸드들입니다. 이 핸드들은 플랍을 맞추면 큰 수익을 낼 수 있고 드로우로도 공격적인 플레이를 할 수도 있습니다. 메이드는 되지 않았지만 일반적인 뭐 스트레이트 드로우나 아니면 더 프러쉬 드로우, 킹 러쉬 드로우 뭐 이런 드로우 카드들도 아직 맞지 않았지만 공격적인 플레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약한 핸드는 레이트 포지션일 때만 스틸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근데 약한 핸드는 레이트 포지션일 때만 스틸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려는데 뭐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긴 하지만 굳이 레이트 포지션에서 약한 핸드를 오픈하지 마세요. 조금 그 스틸을 시도를 하는 게 뭐 좋을 때도 있지만 스틸이 한 두어 번 실패하면 바로 숏스택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테이블에 대한 이미지. 자, 테이블 이미지 역시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까지 자주 레이즈를 했다면 시간이 좀 지난 후에 다시 스틸을 시도할 겁니다. 자, 자신이 5번 모두 에이시스로 레이즈를 했다고 해도 다른 플레이어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그들에게 자신은 무조건 레이즈를 하는 플레이어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열 몇 번을 연속으로 그냥 레이즈를 하게 되더라고요. 오픈을 하게 돼요. 자, 따라서 그들은 더 자주 스틸을 할 것, 리스틸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5번 모두 레이즈를 한 후 에이시스를 보여줬다면 얘기가 완전히 틀려지는 거죠. 자, 15분 동안 계속 볼드 했을 때 역시 스틸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스틸에 대해서 조금 하나 더 설명해 드리면 저는 일단 테이블 이미지를 약간 타이트한 이미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쉰 핸드가 그러니까 플레이를 안 한 핸드의 횟수가 3턴이 돌았다. 그러면 저는 그 세 턴째의 얼리 포지션에서 뭐 나쁜 핸드라고 해더라도 오픈을 해서 뭐 상대방이 콜하면 플랍 보고 뭐 죽을 수도 있고 뭐 이제 뭐 운영을 할 수도 있고 하여튼 그렇게 좀 타이트한 이미지를 좀 많이 구축을 해놓고 연속으로 두세 번을 그냥 바로 갖고 와버려요. 그래서 그 여태껏 뭐 구링이라고 치면 93, 27이 27판 동안 못했던 블라인드 스틸 한 번에 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약간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그런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한 턴이 거의 다 돌아가는데 나 한 판도 못 먹고 지금 스틸 해야 되는데 이렇게 불안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한 턴, 두 턴, 세 턴 기다리시면 돼요. 기다리다가 지금이 타이밍이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스틸을 시도하는 거고 그때는 연속해서 그냥 두세 번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서 한 번에 스틸을 한 두세 번을 해요. 저는 제 스타일은 약간 좀 그런 편이고요. 자, 실력 있는 레귤러로 보이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과거에 자신을 자주 상대했던 플레이어의 자신에 대한 이미지는 이번 토너먼트에서 처음 만난 플레이어의 자신에 대한 이미지와는 굉장히 다르겠죠. 뭐 많이 만났던 플레이어들 같은 경우에 뭐 당연히 그럴 거고. 자, 림퍼에 대한 대응 방법. 자, 진짜 림퍼가 맨날 KMGM 얘기만 해서 그런데 림퍼가 뭐 KMGM은 어마어마하게 다 림프니까. 여기서 이제 림퍼라고 하는데 보통 플랫 한다고도 해요. 림프 탄다, 플랫 한다. 자, 지금까지 자신이 먼저 액션을 취해야 하는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림퍼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토너먼트를 하다 보면 블라인드가 높아져도 림프를 하는 플레이어들이 꼭 있습니다. 특히 낮은 림밋에 많습니다. 자, 그들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제 보통의 스틸과 루즈한 밸류 레이즈를 구분을 했죠. 자, 림퍼를 잘 관찰하고 다음과 같은 것들을 기록해 두십시오. 얼마나 자주 림프를 하는지, 프리플랍에 림프한 후 레이즈에 볼드를 하는지, 림프 후 레이즈에 콜을 하는지 올인을 하는지, 플랍에서 나쁜 핸드나 마지널 핸드로 올인을 하는지. 여기서 마지널, 그러니까 플랍에서 나쁜 핸드라는 거는 거의 뭐 생 나싱 블러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널 핸드 같은 경우에 그냥 드로우 카드들 혹은 확실하지 않은 뭐 탑피의 키커가 안 좋거나 뭐 세컨 정도 마진
세컨의 키커가 좋은데 이제 일단 막고는 있음 이런 카드를 올인을 먼저 하는지 진짜 다 보면은 KMGM에 다 있는 사람들이죠. 세컨 맞고 올인하고 막 플랍 열렸는데 에이스킹 나싱 카드로 그냥 올인해버리고 그 림프에 레이즈에 림프 레이즈에도 콜 주고 바텀 맞았는데도 콜하고 아니면은 안 맞고도 그냥 올인하고 하여튼 그런 얘기들이죠. 자, 이것들을 분석하고 자, 이것들을 분석하고 주의를 기울이면 매우 효과적으로 림프를 상대할 수 있는데 보통 림프 콜을 자주 하는 플레이어는 커넥터나 스티드 카드 같은 약한 핸드를 들었다. 따라서 퀸 업숫이나 에이스 나인 스티드 같은 핸드로 루즈하게 밸류 레이즈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은 여전히 확실한 페이보릿 그 페이보릿이라는 건 게임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조금 높은 핸드들을 페이보릿 카드라고 하고요. 그래서 여전히 확실한 페이보릿이고 그러나 잭8 스티드나 3-3으로 레이즈를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블러프다. 이거는 저도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잭8이나 3-3으로 레이즈를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블러프다. 이거는 조금 솔직히 좀 잘 무슨 말인지 몰라고 패스하도록 할게요. 이거 의미가 없는 얘기 같아요. 자주 림프 폴드를 하는 플레이어를 좋아하게 될 것이다. 그를 상대할 때는 보통 때보다 약간 루즈하게 스틸을 시도할 수가 있고 그의 비비를 죽은 돈으로 간주하자. 아니 그러니까 맨날 림프 탔다가 레이즈 하면 콜 주고 풀랍에서 C배 날리면 죽고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바보같이 플레이를 하면 안 됩니다. 이 림프에 관련한 영상은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 더 찍어서 올릴 거거든요. 올릴 건데 절대 플레이를 할 때 림프를 타면 안 좋다. 안 좋다라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4가지의 플레이 방식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림프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영상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자주 림프 폴드를 하는 플레이어를 되게 좋아할 거고 걔 이제 빅블라인드는 죽은 돈으로 간주하자. 죽은 칩으로 간주하자. 자, 지금까지 계속 팟에 들어올 때 레이즈를 하던 플레이어가 갑자기 림프만 한다면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레이즈 하면서 들어왔던 플레이어가 갑자기 림프를 타고 들어와? 이상하지. 그리고 마지날 핸드라면 폴드하자. 마지날 핸드 확실하지 않은, 내가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도 확실하지 않은 이런 핸드라면 그냥 폴드하는 게 맞아요. 예를 들어서 항상 레이즈를 했던 애가 UTG에서 림프를 탔어. 근데 내가 중간에 껴있어요. 근데 내가 한 마10 스티드 혹은 잭10 스티드 이런 카드도 보통 오픈해서 나가잖아요. 근데 그럴 때 그냥 저는 폴드해요. 잭8 이런 것들 그냥 폴드합니다. 왜? 뒤에서 레이즈 할 수도 있거든. 그 눈치 못 챈 애들이. 그 괜히 집상하기 싫으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들어가서 그 팟을 차지할 수도 있지만 그런 이제 마지널 핸드로는 먼저 폴드를 하고 그 팟은 포기하는 게 맞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그는 함정을 판 것입니다. 특히 다른 플레이어들이 12BB 정도의 스택을 갖고 있을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누가 레이즈 하면 바로 그냥 릴레이즈 올인을 하려고 하는 거고. 자, 플레이하는 리밋에서 자신이 스틸을 시도했을 때 충분한 폴드 에큐티가 있어야 돼. 폴드 에큐티라는 건 상대방으로 하여금 폴드 해야지 라는 마음이 생기게끔 하는 그런 충분한 폴드 에큐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폴드 에큐티가 너무 높다면 밸류가 있는 핸드를 들었을 때 충분한 보상을 못 받겠죠. 밸류가 있는 핸드로 레이즈를 했는데 그 레이즈의 금액이 너무 세서 폴드 에큐티가 너무 높아 상대방이 죽어버린다면 플랍이 열리고 나서 제대로 캐시아웃을 못 받을 거 아니에요. 캐시아웃이라는 거는 최대한 이제 맥시마이징을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좋은 핸드일 때는 어느 정도 팟에 끌어들임으로써 팟을 많이 가져올 수 있는 맥시마이징을 할 수 있는 게 돼야 될 것 같고요. 자, 레이즈에 대한 사이즈는 스틸을 얼마나 자주 시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는데요. 스틸을 매우 자주 시도한다면 레이즈 사이즈를 더 줄여야 합니다. 너무 자주 스틸을 시도하면 장기적으로는 마이너스 EV가 됩니다.
플랍 이후에 자신과 상대 중 누가 더 유리한지 생각해 봅시다. 그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한다면 프리플랍에서 올인을 할 수 있다. 자신의 스택이 15BB라고 해도 마찬가지고 혹은 플랍에서 쉽게 올인 아니면 폴드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을 베팅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5BB 있는데 8BB 상대방이 8BB 갖고 있어. 그럼 7BB만 레이저 하는 거야. 올인 하든가 죽든가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뭐 플라비오의 자신과 상대 중에 누가 더 유리한지를 생각을 해보고 상대방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냥 프리플랍에 유리하지 못하게끔 아예 파도줄을 깨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냥 릴레이 그냥 프리플랍에서 뭐 올인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고 5대5 코인 플립 상황을 갖다가 이제 만드는 이제 그런 거를 말하는 거고요. 자, 어느 정도의 빈도로 스틸을 시도해야 수익이 나는지 항상 생각해 보자. 자, 마이크로 리밋에서 매우 루즈한 플레이어를 상대할 때는 스틸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이 최선책일 수도 있고, 그를 상대로 스틸을 시도해도 수익은 거의 나지 않을 거다. 마이크로 리밋은 좋은 핸드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수익을 내는 것으로 충분하고, 자신의 이제 스택의 반을 스틸에 사용해서 날려버린다면 몬스터를 잡았을 때 절반의 수익밖에 낼 수 없을 것이다. ICM 차트에 따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지금 레이즈를 해서 잃는 것보다 그러니까 내가 레이즈를 해서 칩을 딸 수 있는 상황의 그 칩보다는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칩이 훨씬 더 소중하다 라는 얘기인데 지금 내가 뭐 이길 수도 있지만 뭐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가진 칩을 굉장히 소중하게 잘 가져야 되고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 라는 얘기인 거죠. ICM 차트에 따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칩이 예를 들어서 바이인이 10만 원이라고 해서 10만 원 주고 들어간 경기에서 만 칩을 갖고 있는데 이게 20만 칩이 됐을 때 예를 들어 20만 원의 바이인 금액에 대한 칩이 아니거든요. 음. 칩의 가치가 좀 ICM 그 계산법대로 하면 좀 많이 달라져요. 몇 명이 참가했고 총 칩 스택이 얼마고 거기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칩이 얼마다. 이래서 이제 계산을 하는 방법이 좀 있긴 한데 아무튼 내가 갖고 있는 칩이 가장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칩이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쓸데없이 스틸을 많이 한다든가 블러핑을 시도해 갖고 나중에 진짜로 좋은 핸드 몬스터를 잡았을 때는 수익을 제대로 낼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많이 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홀덤은 진짜 많이 참아야 돼요. 참다 진짜 킹10 수딕 같은 카드로 들어갔는데 플랍에 에이스 떨어져서 에이스 킹이 떨어졌어. 에이스랑 그냥 킹 떨어졌다고. 상대방은 에이스 듀스야. 근데 난 킹이 있잖아. 킹이 있으니 못 죽는 거야. 결국에는 그래서 뭐 내 스택에 반 날려먹고 다음에 바로 핸드가 들어왔는데 에이시스야. 그럼 돌아버리는 거거든. 그런 상황들 많이 겪어봤을 거예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킹10인데 플랍에 에이스 킹이 깔렸어. 상대방이 레이즈 하면 그냥 볼드 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레이즈 하면 콜 주고 다음 턴 액션 보고 턴에서도 에이스를 주장하면 그냥 죽으면 돼. 블러핑이라고 해도 죽어 그냥. 지고 있는 거잖아요. 일단 마지널 핸드잖아. 그럼 죽으면 돼요. 지금까지 가르쳐 준 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런 핸드는 죽어라. 자, 얼마나 자주 스틸을 시도했는지 고려해보자. 레이트 포지션에서 밸류 레이즈를 몇 번이나 했고 스틸을 몇 번이나 시도했는가. 전에 자신과 플레이를 해본 적이 있는 실력 있는 플레이어는 자신이 스틸을 시도하는 빈도에 따라 플레이 스타일을 많이 바꿀 겁니다. 자신이 레이트 포지션에서 하는 레이즈의 50%가 스틸이라는 것을 알면 그는 자신을 상대로 더 자주 프리플랍에서 올인 리스틸을 할 것이다. 이 경우 자신의 스틸 레이즈는 밸류 레이즈가 될 수 있고요. 그가 더 약한 핸드로 리스틸을 시도하기 때문이고 그렇다면 그가 올인을 했을 때 콜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습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 열혈 허니가 제 이제 열혈 허니가 이렇게 강의를 이제 책을 읽어드리고 이런 이유는 그거예요. 분명히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이게 배우고 나서 테이블에 앉으면 좀 틀려졌던 게 제 같은 경우엔 이 새끼 왜 레이스 하지? 였는데 얘가 지금 이 상황이니까 지금 스틸을 시도하는 거구나 라는 걸 배우고 나니까 보이더라고요.
얘가 지금 맞네. 제가 왜 지금 림프를 타지?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배우고 나면. 어, 여기서 2.5bb, 3bb 레이저. 세 번 중에 한 번은 이겨야 맨징인데, 그러면 여기서 그냥 2.5bb로 레이즈 해야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배우고 나면 상대방이 하는 행동이 뭔지가 보여요. 얘가 지금 상황에 왜 이렇게 하는구나. 이건 스틸이다, 아니다. 혹은 이건 밸류벳이다. 아니면 얘는 지금 나한테서 어떤 거를 지금 원하고 이렇게 하는 거다. 라는 것들이 공부를 안 했을 때는 이 새끼 또 미네. 아니요, 막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알고 나면 그런 것들이 조금씩 보이고, 왜 제가 그렇게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이해력이 생긴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선 좀 그랬었고. 그래서, 제 이제 여러러니 TV에 책 읽어주는 여러러니를 시청하시는 분들도 저같이 그냥 그렇게 하나씩 알아가면서, 상대방이 지금 상황에 왜 이렇게 하는지를 알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그냥 책 읽어주는 열애런이라는 이 컨텐츠 자체가 효과적이지 않나? 잘 들으시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올려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게 진도가 중간에 한번 쉬어서 조금 많이 좀 느려졌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꼬박꼬박 올려드리려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필승 홀덤 전략이라고 해서 홀덤에 이제 빠질 수 없는 어떤 그런 것들 전략들에 대해서도 이제 올려드리려고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책 읽어주는 여러러니 본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너먼트 관련해서 파이널까지 그리고 해저업까지에 대한 이제 플레이 방법들, 책 읽어주는 열애런이를 한번 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 처음 이제 파이널 가는 이제 10개명부터 해서 마지막 해접하는 방법까지 보시면 그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토너먼트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력은 생기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부록편으로 이제 해주는 홀덤 필승 전략들을 보시면 이런 기술들이 있고, 이건 이렇게 하는 거고, 하여튼 뭐 이런 어떤 그런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전략들에 대해서 올려드리려고 이제 방송을 하고 있는 중인 거고요. 많이들 좀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오늘 일단 배운 건, 그래서 블라인드 스틸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들, 보통 12bb에서 17bb 사이의 스택으로 스틸을 시도하는 것이 굉장히 좋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다음 편에는 블라인드 스틸을 했을 때 잘못 올린 것 같은데, 블라인드 스틸을 했을 때 리스틸을 하는 방법이겠죠. 블라인드 스틸에 리스틸을 할 수 있는 자, 블라인드 스틸의 기본이고요. 다음은 14화 리스틸의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올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 방송을 하는 이유 다들 잘 알아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I will see you next time. 바이바이. 여러분이었어요.